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일요일에 있는 포르토 총 4경기를 준비해 왔고요. 이번에는 라리가 경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파뇰 대 마요르카의 경기고요. 배당에서의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사실 에스파뇰의 경기력이나 흐름이 마요르카보다는 조금 앞서긴 합니다. 마요르카가 연패가 워낙에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는 에스파뇰이 유리하다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다만 이 에스파뇰의 배당이 이 정도로 낮게 책정이 될 만큼 마요르카와의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좀 낚시 배당이지 않을까 이변의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스파뇰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데토마스를 활용해서 이제 적은 기회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공격 찬스가 일단은 좀 적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이런 공간들이나 아니면 크로스 상황에서의 좀 불안한 모습들 마루카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고 결정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에스파뇰과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마르카의 공격이 개인적으로 에스파뇰의 수비를 뚫어낼 만큼의 이 공격력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조금 불안하긴 해도 마루카가 지금 연패가 긴 타이밍에서 최소한 지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파뇰의 무승부로 이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기회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공격 찬스 자체가 적은 팀이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공격 자체나 이제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두 팀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핸디캡 패배, 마요르카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카디스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에선 무패 쪽, 해외배당에서는 승과 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좀 정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디스가 이번 시즌 저는 개인적으로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공격도 터지지 않고 수비는 더 불안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력 부담은 있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비아레알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지만 카디스가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을 봤었을 때 비아레알의 공격력이라면 저는 대승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카디스는 지금 득점력적으로 공격력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공격력이라면 저는 좀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카디스의 패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가 정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배인 오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아레알의 좀 대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 카디스의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에서의 결정력을 봤었을 때는 비아레알이 대승할 만큼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지만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비아레알의 대승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의 핸디캡 패배, 비아레알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세비야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 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선 승패 쪽, 해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세비야의 승으로 이 경기도 좀 의심 없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비야가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소시에다드가 지금 공격에서의 결정력도 좀 안 풀리는 모습들이 있고 수비에서의 모습들도 봤었을 때는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갖춰진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에는 특히나 이번 시즌 초반에는 좋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중후반으로 될수록 지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비야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전적에서의 좋았었던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세비야가 힘겹게라도 저는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대항전이 없었던 세비야 그리고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라면 저는 오버를 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비야는 유럽 대항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라인을 무게중심을 낮추고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득점이 적게 나오는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의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세비야가 소시에다드가 일단은 뭐 경기력 차이나 아니면 이런 유럽 대항전 이런 체력적인 부담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승리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야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배당에서 확률은 국내선 승무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알이 전체적으로 지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도 물론 뭐 두 팀 다 지금 4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근데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사실은 레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적생들이 이제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나 이 레알의 이 비니시우스와 벤제마 라인은 좋지만 바르셀로나도 오바메양이 들어오면서 좀 지속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트라우레도 뭐 측면에서 흔들어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페란 토레스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엘클라시코 레알이 바르셀로나 상대로 좀 강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좀 바르셀로나가 이 지금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비벼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변을 좀 생각을 해서 레알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팀 다 지금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고 유럽 대항전이 있고 이 두 팀의 빅매치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펼칠 가능성이 있지만 두 팀 다 지금 공격적으로 득점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라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레알의 핸디캡 패배, 바르셀로나의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에스파뇰의 핸디캡 패배, 2번은 카디스의 패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세비야의 언더, 마지막 4번은 레알 마드리드의 오버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나 배팅력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파뇰의 핸디캡 패배, 두 번째는 카디스의 오버, 세 번째는 세비야의 온더를 가져가 봤고 4.5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는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